11월 9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날짜가 1320일 됩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겨울이 가까움에 따라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몸이 불편하신 상황에서도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옥중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것은 탄핵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저렇게 한 말씀 하지 않으면서 옥중 투쟁은 바로 이 탄핵의 역사적 진실을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는 마지막 구속될 시점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내로남불, 안하무인, 무능력 이러한 정권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들을 보고 살인자라 칭하는 비서실장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향해서 도둑이고 살인자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놓고 쌍욕을 합니다. 기자들이 있든 없든 그냥 XX를 입에 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당이라는 제1여당의 원내대표 지도부들이 이렇게 반인륜적, 반도덕적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전세 대란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그 전세 대란을 뛰어넘어서 이제 주택값 상승으로 가는 상황이 온 겁니다. 멀쩡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서울 몇 곳의 부동산 값을 잡는다 해놓고는 전국의 전세 대란을 일으켜버리는 이러한 어이없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권은 자기들이 부동산 3법 잘못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그 여파가 부동산 값 상승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또 내로남불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권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똑바로 지켜봐야 됩니다. 지난 토요일 11월 7일 날은 대구에서 500인 미만의 집회가 허가가 나서 대구시당을 중심으로 500인 미만 가장 작은 돈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물론 이게 갑자기 정해져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다든지 별도로 대구의 사람들을 모으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앞으로도 500인 미만 집회가 허가가 나면은 거기에 맞는 집회 준비를 당 사무처에서는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인원이 적정하게 참석할 수 있는 방법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집회와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또 현수막 달기 또 차량 시위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중국 폐렴 전국 하에서 집회 자체가 허가나지 않는 상태니까 우리가 국민들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폭정, 무능을 알리기 위한 방법은 전국에서 힘들지만은 매주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우리 공화당답게 매주 182차 한 주도 쉬지 않고 대형 집회를 했듯이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서 각 지역마다 똘똘 뭉치는 그러한 투쟁의 대열들을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명대도 이종호 최고께서 발표를 하겠지만
전국의 서명대 활동을 통해서 매주 200명 이상의 책임당원과 2,000명 이상의 일반 당원이 매주 우리 당에 입당을 하고 우리 당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우리 공화당의 가치가 옳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공수처 법안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 공수처 반대, 연동형 비례대표 반대 투쟁을 국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수처위원장 거부권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을 그런 식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 일당 독재를 뛰어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의정치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공수처 법안을 막고 또 공수처 합법의 개정도 우리가 투쟁으로 막아야 됩니다. 다 만들어 놓고 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법치가 무너졌지만은 악법을 만들고 좌파 독재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만드는 순간에 저항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서 연설할 때도 얘기했지만 안타깝게도 3년 반 4년 전에 우리 공화당이 대한애국당이 했던 얘기들이 현실로 그대로 맞아떨어짐에 대해서 대단히 힘듭니다. 사실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를 우리 공화당은 이미 알았고 그것을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언론 방송의 편파, 좌파 민노총의 방해,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 공화당의 진실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다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한미동맹 강화라는 확실한 스탠스를 가진 정부여야 된다. 두 번째는 북한 핵 폐기를 시킬 수 있는 미국 정부여야 된다. 세 번째는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과 정말 싸울 수 있는 미국 정부가 돼야 된다. 만약에 지금같이 종전선언, 문재인 정권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민주당이 5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표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친문재인 미국 정부는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걱정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고 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공화의 가치를 같이 하는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반중공 프레임을 느슨하게 한다든지 또 반북 프레임을 느슨하게 한다든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 반공산주의 블록을 느슨하게 한다든지 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궤를 같이 하는 이러한 미국의 정부는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했고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공화당의 미국의 상황들을 좀 주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감 백신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의사협회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독감 백신이 사망하고 연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그 연계가 어떤 상황으로 됐는지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밝혀내지 못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밝혀내지 못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
독감 백신 사망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때까지는 함부로 이런저런 결론을 안 내리기를 바랍니다. 의사협회 전문가들의 말씀들을 귀담아 들어주기 바랍니다.